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참 언론은 윤석열 씨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문재인 정권 비상식적인 일 많다. 교체돼야 강력의지. 이게 따옴표인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사람들이 윤석열을 칭찬하는 거를 아주 도배를 해버립니다. 아무튼 윤석열이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해서 계속 윤석열을 띄워주고 있는데 민주진영의 얘기를 얼마나 실어주는지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편파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윤석열 씨가 열과 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정권 교체에 앞장서겠다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권성동 씨가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언론과 국민의힘과 윤석열 씨의 반응과는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총장으로 임명했더니 임기 내 정치 수사하다가 이제 실체를 드러냈다. 윤10원, 한마디로 윤석열 장모 10원 관련한 그 발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저렇게 실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진짜 정권을 수사한 참 검사라는 말을 할 것이지만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의 검은 속마음을 알겠다는 것이죠. 특히 권성동의 강원랜드 취업 비리 무죄를 때린 게 누구냐? 권성동과 윤석열이 저렇게 베프인데 참 끼리끼리 잘들 놀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본인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 검찰을 부정하는 소리를 저렇게 당당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앞장서서 강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요. 장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윤석열. 이게 윤석열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냐? 뼈를 때렸는데요. 무려 22억 9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게 윤석열 장모입니다. 아내가 기소돼도 법무부 장관 할 거냐? 아니면 기소가 됐는데 어떻게 검찰총장 하냐면서 조국 전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을 그렇게 흔들어댔던 사람들이 저렇게 윤석열은 아무 문제 없는 듯이 옹호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재원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은 거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동업자라는 3명은 이미 2015년 최고징역 4년까지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윤석열 장모만 책임 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건 상식적인 수사라고 당연히 볼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재수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봐주기 수사가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 동업자 요청받아서 직원 급여 명목 등으로 2억 원을 송금하고 사위를 요양병원에서 근무하게 해서 운영 상황을 직접 보고받았다 하고 병원 건물 인수 작업을 위해서 17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이걸 사실로 인정하고 재판 결과도 유죄로 나오면 당연히 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앞서서는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가 된 바도 있죠. 이런 상황에 앞서 보셨듯이 윤석열 씨는 본인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가 준 적 없다. 이런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거고, 특히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면 더 그렇고 직전까지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검찰 수사가 사실이 아니라고 저런 얘기를 하면 도대체 누가 검찰 수사를 믿으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지점을 지금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침을 가하는데요. 하긴 그렇게 대대적인 압수수색하고도 사실관계가 틀린 엉터리 기소를 해서 몇 달 만에 위조 방법부터 일시까지 완전히 다른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한 경험도 있으니까 신뢰할 수 없을 만도 하다. 한마디로 정경심 교수, 지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 저렇게 꼬집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윤석열 측에서 반박하는 게 아니라 특정 언론이 반박 기사를 대신 내주는 점, 그리고 어제 윤석열 턱스크에 대해서도 지적하는데 언론이 심지어 신속하게 교체해준 점도 뼈를 때리고 있고요.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윤석열 캠프에 들어간 언론이 아니면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에게도 같은 수준의 친절한 서비스를 부탁드린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이건 윤석열을 돕겠다는 거랑 뭐가 다른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이게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도 윤석열 일가를 향해서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팩트 자체를 부정하면서 대통령 한다고 나온 윤석열 씨를 향해서도 더더욱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국의 시간이 나온 후에 윤석열의 지지율, 특히 20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공식 출간 하루 만에 10만 부를 돌파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지금 판매 급증에 따른 물량 부족으로 배송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박용진 씨가 윤석열 청구한 게 조국인데 그 반성도 있나 모르겠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책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을 우려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부정확한 말을 하는지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한마디로 전혀 책을 읽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장하는 셈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한마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진실이 뭔지 애초에 관심도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언론은 앞서 윤석열 관련해서는 저렇게 열심히 띄워주고 윤석열 장모 관련해서도 열심히 그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해주더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보세요. 민주당 고개 숙인 날 회고록 10만 부 돌파 알린 조국, 이런 식으로 언론에선 저렇게 보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언론 개혁이 너무나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놓고 언론에서 저런 식으로 보도하고 있는 상황에 아무리 좋은 밥상을 차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일부분만 따가지고 왜곡한다든지 심지어 때로는 아예 없는 말을 지어내가지고라도 그저 악의적인 프레임을 남겨놓으면 저들은 그 자체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진실이 밝혀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걸 바로 잡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오죽하면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이제 조국 교수를 좀 놓아주자, 무슨 대역 죄인도 아니고 30년 이상 지기인 김한정 의원이 아는 조국은 파렴치 안에 근처에도 못 간다는 겁니다. 골라패도 정도가 있지 너무 심하다는 거고요. 왜 당이 나서냐는 거죠. 본인은 이미 수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죠. 가족이 기소된 내용은 본인의 방어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고, 정작 본인은 자기를 밟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지만 당까지 나서서 부관 참시도 아니고 밟고 또 밟고 계속해서 밟아야 되냐는 걸 지적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지지도가 오르냐는 겁니다. 조국이 무슨 대선 후보도 아니고 조국으로 인해서 대선 망쳤다고 소리할 사람이면 민주당 후보로 나서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조국 때문에 민심 악화됐나?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기승전 조국 탓, 남 탓하면 편하죠. 내 책임 하나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물며 저 또한 이번 재보궐선거 때 공식적인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책임도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분들 정말 아무 책임 없다고 생각하는지 정말 대묻고 싶습니다. 솔직해지자고요. 아무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허위 보도 관련해서 언론사 4곳 상대의 억대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늘 열렸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채널A, TV조선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오늘 진행됐는데 세계일보의 1억, 조선일보 기자와 데스크를 상대로 4억, 채널A와 TV조선 기자와 데스크들을 상대로 총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국 일가의 따박따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틈틈이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미 한참 전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저들의 심리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먼 옛날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씨앗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고 또 새로운 방식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공작이 있었는데 만약에 저들이 정권을 다시 잡게 되면 어떤 세상이 올까요? 저런 식으로 오래 전부터 사찰하고 공작하고 여론전 벌이고 심리전 벌이고 이런 짓들을 벌였던 사람들을 타협과 협치의 대상이라고 손을 내미는 게 과연 맞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저같이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분열이 더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사이버 특수활동을 벌였던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들 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파헤쳐야 된다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온라인 대응 전략도 단중장기로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